미래 미래가 불안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가 진행하는 300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겠습니다. 이래 미래 블록체인이라면 안녕한가요?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신개념 지식소통쇼 지금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 왓츠업.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김남형 개원예술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교수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개원예술대학교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년대 말에 소위 벤처 기업이 막 이제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벤처 기업들이 태동할 시기에 인터넷과 관련된 SI 시스템 인티그레이트 회사, 즉 웹 에이전시에서 디지털 관련된 웹 디자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와서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종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고, 네.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사용자에 대한 경험,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와 그 다음에 그 경험치를 높이려면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높여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관련된 UI 디자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서비스화 되다 보니 UI, UX를 포함하는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연구를 요즘은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네. 어느 정도의 클루를 찾을 수 있었고,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이런 앱의 생태계가 사실은 너무 특정 기업의 부의 집중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앱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점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다음 단계에 의미 있고 효율적이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동인이 되는 그런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유의미한 비즈니스적인 생태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을 무엇이다라고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일종의 거래 계약을 중앙이 아닌 분권화된, 즉 다양한 노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드들은 여러 가지 PC들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이겠죠. 그런 노드들이 함께 소위 말하는 분산화된 원장을 같이 이렇게 보관하고 쉐어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트랜잭션, 거래 내역들이 사실은 일종의 거래 내역들을 일정 시간, 10분 안에 된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진 것이 블록이고요. 그 블록들이 다음 블록이 또 생성되게 되면 그것들을 연결해서 네. 앞하고 뒤하고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이렇게 서로 검증하면서 이게 진위 여부를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 안에 당연히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중앙 서버가 아닌 노드들에 의해서 사실은 운영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어떤 체인들을, 그러니까 체인과 관련된 암호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검증하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인 거죠. 그래서 네네. 일종의 그 중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버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 되게 막대한 비용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큰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하면 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분권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고 네.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개념이고요. 네. 그 개념과 관련된 그 간단한 어떤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런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비트코인의 한계성을 그 대안으로 이렇게 나온 게 이더리움이라는 네. 그 개념인데요. 이더리움 이 플랫폼의 장점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계약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작자하고 기존의 어떤 플랫폼하고의 이런 계약에 대한 게 그냥 기본적으로 계약서 쓰지 않아도 계약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블록체인 자체가 P2P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들맨, 중개자가 사실은 네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중개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개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개자들이 소위 그 수수료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것들은 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네. 이런 어떤 새로운 D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된 앱인데요. 그 D앱 개념에서는 일종의 그 미들맨들이 없거든요. 중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30% 수수료 중에 대부분이 또 창작자한테 가고 그 리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또 법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들어가기 때문에 IP 그러니까 그 인터렉처럴 프로퍼티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그 지식 재산에 대한 이런 가치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그런 그 리워드가 되는 구조고요. 이건 예고요. 뭐 의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은행의 역할.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시아권에서 한 7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런 새로운 대안적인 은행.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펀딩의 개념.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학생이 지식을 배우는데 중개자로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블록체인이 이 중개자의 역할하는 선생님도 대체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 대체가 가능할까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자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자의 본질적인 가치 중에 두 가지가 조금 본질인데 하나는 어떤 그 중개자로 볼 게 아니고 일종의 동기부여하는 코치나 관리자나 아니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자문을 해주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면 당연히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창작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 자체도 일종의 새로운 기존의 무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을 하지만 그것들은 다분히 더 NGO적인 측면이 강한, 네. 그러니까 난프라핏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 같은 경우는 리워드도 더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더 그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앞으로의 블록체인 전문가들,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그 일종의 코딩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든 이 관련된 에코시스템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들이 사실은 그 새롭게 많은 그 시간과 그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돼서
양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하면 가상화폐의 화두를 이렇게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 근데 궁금합니다. 이게 뭐 나라에서 내놓는 정책도 워낙 매일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이 우리 이렇게 사는 세상에 딱 정착될 수 있을지 실제 상용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투기에 대한 관점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아까 정말 더 미래 가치 있는 그런 그 블록체인이 만드는 좋은 생태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사실은 항상 그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네. 방향은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더디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어떤 정착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상용화는 예. 가능해질 것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상용화될지는 그 사이에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진화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암호화폐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쓰일지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결정되겠다고 보고요. 네. 그 사실은 이런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할 때 이게 조금 더 유의미하고 실효성 있게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이 신뢰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비즈니스 전반에, 우리 세상의 전반에 깔리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변화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이제 공유 경제를 모토로 해서 네.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그 활성화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택시를 공유하는 우버가 있겠는데 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들맨이에요. 중개자인데 네. 그 중개 수수료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장을 열어놓고 그 안에 사실은 많은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저들일까 아니면 참여자들이 네.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이제 해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이 이제 중개 수수료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공유 경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 철학이자 원리 중에 하나가 네. 그 피어 투 피어, 즉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중개자의 어떤 역할이 사실은 상당 부분 네. 배제해서도 충분히 경제적인 그 밸류를 서로 쉐어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좀 더 그 리워드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즉 보상에 있어서도 좀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그 포스트 우버, 포스트 에어비앤비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일의 미래에도 블록체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의 80%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전문가의 그 전망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들맨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어느 단위 시간당 이렇게 네. 어디 공간에 앉아서 9 to 6로. 네. 이런 일에 대한 개념은 좀 바뀔 것 같아요. 훨씬 더 적은 어떤 그 노동 시간이나 적은 어떤 그런 그 인풋을 통해서 가치는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 좀 더 가처분 소득의 개념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거는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로 보게 되면은 약간의 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어차피 그 생태계에 대한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의 가치가 사실 신뢰와 뭐 믿음과 뭐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이 개인도 저도 누군가에게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텐데요. 지금부터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oing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처럼 그런 그 일종의 그 알트코인, 네.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화폐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더리움이고, 네. 뭐 이오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게 참 그게 부러운데요. 네. 일종의 플랫폼 기반의 또 코인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이오스에서 그 하나의 코인을, 그러니까 이오스 자체도 코인이기도 하지만, 또 코인을 만든 게 스팀 코인이라고 있어요. 파생된 코인이죠. 예. 그 스팀 코인과 연관된 그 일종의 그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팀잇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랑 비슷한데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맞나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내가 거기에 실제로 그 컨텐츠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네. 그 글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토큰이라든지 이런 리워드로서 네. 이런 것들을 아까 가치에 대한 증명의 대가로서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소위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와 달리 그 보상이 되게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 거,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아까 증명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는 당장 스팀이 계정을 만들어보고 네. 한번 글을 올리면서 과연 어떤 글을 올릴 것인가. 그럼 글을 올리려면 당장 나는 그 글을 올릴 만한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정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학습도 해야 되고 그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증명하려면 과연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부터 찾고 또 거기에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인다면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인 블록체인을 당연히 이해하고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 한 사람 또 누군가 개인 한 사람이 이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드리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혹시 꼭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이제 점점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노동 행위, 시간 베이스로 하는 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은 좀 더 무의미해질 수 있고, 노동의 질에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업의 본질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블록체인 이 만들어내는 그 비즈니스 생태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걸 통해서 미래에 그 본인의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앞으로의 그 개인으로 보면은 일종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계획하고도
바뀌게 된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철학이나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정리해야 될 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 변화하는 엄청난 큰 변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만 지켜보고 직접 행동해보고 경험해보라는 이 충고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오늘부터 진짜 도잉 해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증명한 걸 하나씩 더 증명까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행동에서 증명해내는 것까지. 블록체인은 항상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공부하고 지금부터 블록체인과 관계된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저를 증명해서 저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움직여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